깨끗. 한방. 부동산 찾을 땐 고교 필수 앱 한방.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이번 시간 재개발 재건축지구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취득하는 대체주택.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한다면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깜빡 실수로 사고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되면서 양도세 1억 7,300만 원, 9,300만 원이 추징된 사례.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99년 8월에 재개발 지구에 주택 A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B주택을 취득했네요. A주택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21년 4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B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A주택은 24년 1월에 완공이 되면서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A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A주택 완공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24년 2월에 B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사업시행 기간 동안 B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은 대체주택 특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B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은 이유가 뭘까요?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21년 11월에 입주권 A를 취득했네요. 관리처분 이후에 매수한 승계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대체주택으로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B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A 입주권은 24년 1월에 완공이 되면서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A주택으로 이사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곧바로 24년 2월에 대체주택 B를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 동안 B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은 대체주택 특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재가 되고 있는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지난 5월 23일에 등록된 제3회입니다. 지난 시간 입주권의 일시적 주택에 이어서
이번 시간 재개발 재건축지구 대체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2024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주권의 일시적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의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은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의 일시적 주택이었네요. 이번 시간은 아래 세 번째, 종전주택과 대체주택,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취득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서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기존의 종전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서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즉 대체주택은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대체주택은 관리처분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원조합원이 해당입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의 요건 그리고 대체주택의 요건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종전주택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입니다. 물론 일시적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은 1주택자가 해당입니다. 그렇다면 1주택의 판단 시점은 언제일까요? 1주택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 지난해 23년 10월에 나왔던 유권 해석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해석은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가 기준이었네요. 그런데 이 해석이 나오면서 1주택 판단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일이 아닙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23년 10월 23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1주택이면 요건이 충족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해석인데 지난해 11월에 올렸던 이 영상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자가 해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22년 1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4가지 사업도 모두 적용입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의 요건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주택의 취득시기 그리고 양도기한입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 취득입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입니다.
주택이 완성이 되며 즉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3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3년 내 이사 1년 이상 거주입니다. 그리고 대체주택 매도 기한입니다.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또는 완공 후 3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를 해야 합니다. 즉 완공 전에 미리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완공 후 3년 내 매도 요건입니다. 기존에 2년 내 이사 2년 내 매도 요건이었다가 23년 1월 10일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무조건 3년 내 이사 3년 내 매도 요건입니다. 첫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생 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앞서 본 첫 번째 사례입니다. 99년 8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B주택을 취득했네요. 그리고 A주택은 21년 4월에 사업생 인가가 떨어졌네요. 즉 사업생 인가 전에 B주택을 취득했네요. 대체주택은 사업생 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적용입니다. B주택 취득일은 21년 3월, 그리고 A주택 사업생 인가일은 21년 4월, 즉 사업생 인가 한 달 전에 미리 대체주택을 취득했네요.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신고까지 했는데 대체주택을 사업생 인가 이전에 취득하는 실수로 양도세 1억 7,300만 원이 과세가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참고하라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이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생 인가 이후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대체주택 취득 당시에 1주택이면 적용입니다. 아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업무 추진 절차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대체주택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게 사업생 인가일,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전환 시기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입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 즉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입주권이 주택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앞서 본 지난해 10월 23일 유권해석입니다. 1주택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23년 8월 7일 유권해석입니다. 사업생 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은 세대원 전원 거주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서는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앞서 본 두 번째 사례입니다. 21년 11월에 입주권을 취득했네요. 여기 입주권은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대체주택 B를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즉 관리처분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이 해당입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1년 11월에 취득한 A 입주권은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B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해서 양도를 하고 비과세 신고까지 했네요. 그렇지만 입주권 A는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되면서 9,300만 원이 과세가 된 안타까운 사례네요. 관리처분 이후에 승계 입주권을 먼저 취득을 했다면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1주택 1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 어느 것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대체주택 특례가 불가하다는 23년 5월 9일 유권해석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다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태라도 임대주택 등의 특례주택이 있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 10가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올렸던 이 영상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